여러분, 환자는 정말 아픈 거를 못 참고 의사는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면 맨 처음 듣는 소리가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통증은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원인이고 전 인구의 20%가 아프다고 합니다. 아파서 잠도 못 자겠다, 우울하다, 불안하다 라는 것은 진짜 흔한 증상이고요. 너무 아프면 아픈 부위를 잘라내고 싶다라거나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 바로 그냥 앞에 있는 진통제 바로 먹는 방법인데요. 급하게 필요할 때는 약이 일단 도움이 되죠.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정답일까? 그리고 나날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과연 안전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증 언제 느끼죠? 외상, 넘어져서 다쳤을 때, 질병, 병으로 알아 누웠을 때, 스트레스, 두통, 근육통 많죠. 그런데 이 통증 자체가 사실은 반드시 몸에 해로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바늘에 찔렸다고 생각해보면 통증이라는 감각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늘이 이렇게 찔렀을 때 그냥 통증 없으면 뚫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몸이 정말 뜨거운 어떤 물체에 무심코 닿았을 때 통증을 모르고 그냥 뜨거운 채로 있게 되면 정말 큰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즉시 그 물체에서 몸을 떼는 반응을 보여서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고 피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통증은 몸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외부의 조건이 나쁘게 변했거나 인체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외부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 반응이고요. 이러한 자극 상황을 피함으로써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증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머리 아프고 목 아프다. 저는 사실 오늘도 아프거든요. 근데 이 통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대부분 이렇게 고개 숙이는 자세를 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펴서 교정을 하고 몸에 틀어진 곳을 바로 고치는 게 필요한데 일단 약 먹어서 통증 신호를 딱 차단하고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몸의 경고는 무시하고 같은 자세를 그냥 유지를 하게 된다면 병을 더 키워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통제로 인한 위장장애나 콩팥 기능저의 문제들도 사실 사소할 수 있지만 내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신장내과에서 정말 진통제에 좀 조심하라는 얘기 들으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암성 통증, 허미근육 통증, 사고 후유증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를 하면요. 여러분, 환자는 정말 아픈 거를 못 참고 의사는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그래서 서로 점점 이렇게 강도를 수위로 올리게 되고 더욱 강력한 진통제, 예를 들면 수술 후에는 가장 센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수술 후에는 내가 살면서 겪어본 통증 중에 최고로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진통제를 먹어야만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중독인데요. 중독, 남용, 다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없는 환자에게는 사실 마약성 진통제 단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좋은 치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술을 한 사람들 중에 20%는 수술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마약성 진통제를 끊지 못하고 계속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마약의 중독, 오남용 문제들이 더욱 발생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 프린스의 경우에도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했고요. 래퍼인 릴 핍, 맥 밀러 역시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했고, 이게 왜 위험하냐? 수면 시에 호흡장애가 용량과 비례해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를 과량으로 복용을 했을 때 호흡 증추가 억제되면서 수면 중에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수면제나 중추신경 억제제나 안정제랑 같이 사용하면 더욱 이런 수면 중에 호흡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노인들에게는 선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나온 사람들은 PCA라고 해서 아플 때 스스로
스스로 조절하는 자가 조절 진통제가 있는데 내가 너무 아프다고 막 누르다가 과다하게 들어가면 스스로에 선망이 생겼거나 갑자기 의식이 떨어졌다, 갑자기 치매가 생겼다 라면서 신경과 의사를 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만 보면 약 줄이고 좀 기다리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도 아픈데 어떡하냐, 약 좀 달라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최대한 아픈 척을 하면서 약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면 병원 밖에서는 멀쩡하게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전화하다가 병원 문에 딱 여는 순간 거의 기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응급실에 찾아와서 마약성 진통제를 달라고 계속 때를 쓰면서 소리 지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인천병원에서 응급실 간호사가 얘기를 해준 건데 아프다고 응급실에 와서 비마약성 진통제를 일단 한 번 맞고 간 뒤에도 내가 이거 맞았는데도 계속 아프다면서 마약성 진통제 놔달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된 이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의료용 마약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약을 받기 위해서 연극까지 하는 것일 수 있고요. 센터 상담을 하다 보면 불법 마약이 아니라 이런 의료용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도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약성 진통제라던가 여러 가지 향정신성 약물을 타면 그냥 내가 타고 싶다고 해서 바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라는 게 있어서 2020년 6월부터는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마약류 진통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이 사람이 언제, 며칠 날, 용량 어떻게 타갔는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오셔도 약이 과량으로 이 사람 들어갈 때는 절대 처방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나한테 절대 안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람 사는 거는 정말 모르고 누구에게나 사고가 생길 수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약을 그냥 과량으로 복용하다 보면 자칫하다가 나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도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일단 어깨 한번 펴보시고 스트레칭 한번 쭉 해볼까요? 그래도 아프면 전문가를 찾아서 일단 원인을 좀 해결해 보세요. 무조건 약만 드시지 말고요.